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대학을 못 갔구나 이런 거죠.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수능에 국한돼서 말을 하자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비슷할 수 있는데 내신은 조금 학교의 특색이 있으니까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역별로 나누자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를 공부할 때는 좀 이제 개념을 학습하고 그때 상태에서 조금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히 양을 조금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형이 이런 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이런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고득점이 되기까지는 확실히 사고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 내에 이런 표현이 왜 쓰인 표현이고 이런 표현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저는 실은 가르칠 때 반대로 가르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어진 유형을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유형을 대입해서 이제 유형을 파악하는 식의 지도를 하는데 선민 씨는 반대로 기본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확인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깊이를 추구하게 된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거를 조금 빨리 땡겨와서 보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안 힘들었어요? 재수 삼수가 더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막 공부만 한 건 아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해서 학교 다니는 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네요. 선민 씨는 아예 공부에 손을 놓았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아예 손을 놓은 게 맞고 음. 중학교 때는 아니죠. 중학교 때는 내신을 했으니까. 그쵸. 내신을 하는 정도만 했고 네. 다만 뭐 그 외에 학업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이제 내신이 좀 떨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고1, 고2 때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몇 문제인지도 몰랐고 아, 그 정도구나. 문제 구성도 몰랐고 내신을 공부하니까 이제 모의고사라는 이게 다른 시험인데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신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음. 그래서 재수를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면 별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한 그 깊은 공부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모의고사라는 거는 커다란 범위를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내신 같은 경우는 작은 범위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모의고사 공부를 오래 하면은 지치죠. 같은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보고 이거 넘기고 요만큼 보고 이거 넘기고 이런 시험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떨 때 결정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생겼어요? 고3 수능 보고 나서요. 왜요? 수능 성적을 이제 받았는데 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대학을 못 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때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때 좀 핸드폰도 안 하고 안 했어요. 네 핸드폰 정지시키고 이제 6월 달까지 친구도 안 사귀고 재종반에서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그때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 주변에 애들이랑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적당히 텐션을 유지.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정신을 차려도 네 충분한가요?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처음 딱 배웠을 때부터 그게 제 거가 되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아,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제 거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웠을 때부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 거로 만드는 거에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약간 사고력이 깊어지는 거죠. 사고력 훈련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표현에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신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큰 고비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은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네. 내가 어떤 텍스트를 배웠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정의, 성질, 조건이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습득을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수학으로 들면은 제가 수능을 3번 봤는데 그중에 2번은 기하 벡터가 시험 범위였는데 기백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약간 재수종합반을 다니면은 일반적인 개념 강의랑은 조금 다르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계세요. 약간 좀 더 심화 수업을 하는 거죠. 심화 개념 수업을. 예를 들면은 공간 벡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3개의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일반적으로 그냥 X축, Y축, Z축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들었던 선생님은 약간 수학을 쉽게 접근하자는 마인드에서 얘를 직사각형을 그려서 냉장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공간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요구를 하셨어요. 기하 벡터를 식으로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으로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해서 수업을 하셨는데 그럼 주변에서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수종합반을 갔어도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성적이 높았던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학 성적이 높았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보면서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돌이켜봤을 때 부모님은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너무 제 성적에 관여를 하시면 저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한테 관심을 안 쏟으시면 저는 공부를 안 하겠죠? 근데 딱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이 없진 않으나 지나친 관심은 하지 않으시는 그 정도? 삼수할 때 6월, 9월 성적을 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가 들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잔잔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적을 안 말씀드렸죠. 근데 딱히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궁금은 하시겠지만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결과가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학원에서 성적표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티를 내진 않으셨다? 네,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제 점수가 오르는지를 깨달았다는 의미의 말이었어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정말 삼수할 때도 보면 양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는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보는 한 시간이든 3시간이든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사실 이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내신은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도 공부를 해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라는 걸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양을 많이 늘려서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인지 네. 한두 문제를 붙잡아서 고민을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인지 뭐 플래너를 써보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걸 풀 때도 수학이나 과학을 풀 때도 답지를 전혀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붙잡고 있었던 문제는 삼수할 때 이제 일주일 그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짬이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처음 풀었는데 안 풀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봐야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또 안 풀리면 뭐 한 3일 있다 또 한 번 더 보고
결과적으로 일주일째 보면은 이제 보이죠. 완전 질 중심으로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었군요. 네네네. 아, 그렇게 싸우면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싸우면 잘 무너지진 않겠네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보면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답지를 그냥 금방금방 보면서 익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중학교 그때쯤에 이제 찾아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좋더라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던 게 있을까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는 게 멈추는 구간. 이게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지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 구간이 있고 이걸 이제 러닝 플래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도 이 구간을 겪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 구간을 슬럼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학부모님들의 자녀들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에 그냥 계속 꾸준히 해왔던 대로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격려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정체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네. 그걸 슬럼프라고 인식하지 말고 원래 있는 스타일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네네. 그게 언제였어요? 저는 이제 삼수할 때는 이제 재수할 때 쌓였던 게 있으니까 초반에 조금 안 오르다가 비약적으로 올랐죠. 근데 그게 정말로 오를 때 많이 오르니까 그 시기를 좀 잘 견디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 오늘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랑 공부했던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냥 학교 공부하다가 내신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도 나쁘지 않았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아서 이제 먼 길을 돌아간 케이스인데 저도 3월 때 되게 공부가 안 되다가 9월 때 한 번에 쭉 오르고 그 뒤로 그 점수가 계속 유지됐던 것 같거든요. 러닝 플래튜처럼 그 기간을 견디고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학교 공부에 충실을 하다가 재수와 삼수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한 선민 양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사람들별로 성공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아예 그냥 재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삼수까지 했는데 뒤늦게 터져서 잘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들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